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종목 탑10으로 수요일 오후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숨 고르면서 기존 주도 섹터들이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개별 이슈와 테마의 흐름이 난무한 시장입니다. 오늘장 종목 10위는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세 타고 있는 지난 9월 스펙으로 상장한 신규주 우듬지 팜입니다. 이 스마트팜 모멘텀이 강합니다. 사우디 등 국내외 스마트팜 시공 시장 공략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전문 시공사 우듬지 ENC의 주식 신규 취득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주가가 탄력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듬지팜이 우듬지 ENC를 설립하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과 미국, 네덜란드 등 45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을 겨냥해서 본격 수출에 나선다는 목표에 그 성장 기대가 실렸습니다. 내년에는 3세대 스마트팜을 가동해서 매출 780억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펙 합병 상장 당시 기준가가 3,770원인데 여전히 주가는 밑돌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설지 심상치 않네요.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주춤할 때도 이 포토마스크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에 강하게 움직이는 SNS텍이 오늘장 종목 9위입니다. 사실 SNS텍은 상반기 다른 소부장주들이 흔들릴 때도 정말 견조한 흐름으로 가장 추세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주가가 6만 원대를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3만 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다시금 반등에 시동을 걸면서 5만 원 선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AI 반도체 개발 영향으로 이 반도체 노광 공정 핵심 부품 포토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 생산 업체 SNS텍이 실적으로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한 반사수에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중국 중심의 레거시 반도체 블랭크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 중국 내 성장으로 2024년도에도 실적 크게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 EUV의 더 큰 폭의 가파른 성장 기대하고 있는데요. 2025년 대폭 성장하는 실적과 함께 국내 EUV 밸류체인 내 대장주로서 추가 상승 기대해봅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 살펴봅니다. 이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그 무거운 CJ 대한통운이 이렇게 살아나는 흐름도 흔치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0% 급등 장대 양봉 이후에 상승 추세 이어가는 움직임 고무적인데요. 오늘도 뉴스가 있죠. 사우디의 네스마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사우디 공략에 속도 낸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 이슈가 붙는 종목들 요즘 움직임 좋은데요. 내년 완공 예정인 사우디 GDC 이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 구축과 함께 새 사업 기회를 중동 물류 시장에서 찾아내기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3분기 이커머스 물량 확대와 함께 풀페먼트 확장으로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해줬고 유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물류비 부담 완화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의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성장으로 직구 물량을 협업하는 CJ 대한통운의 성장성 동반 기대하면서 주가 반등세 타고 있습니다. 주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장 8위 차지했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10위는 우듬지 팜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슈 속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3거래일 연속 다 윗꼬리를 단 상황이기는 합니다. 상승세 더 이어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덕호 대표님? 일단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슈들은 아무래도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중동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듬지 ENC를 설립을 했다는 부분들은 이제 사우디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많은 곳에 해외 투자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이런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호재성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오늘까지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등지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제 스펙을 합병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펙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상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약 2,000원 정도의 구매를 해서 많이 공모를 하게 되는데 하나금융 20호 스펙이 이제 당시 이제 그 합병 결정이 이제 나게 되면서 이제 논의가 되면서 당시 거래했던 가격이 약 2,900원에서 약 3,000원 정도 됐습니다. 이때 이제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1대 약 73% 정도 1대 73 정도 됐는데 이 말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한 개 종목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공모를 할 때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 물량들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가 갖고 있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이제 보호 예수가 좀 기나다 보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는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조정들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현재 이제 주가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실적결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장중에는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3,300원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식하시면서 2,400원 선에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9위 SNS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정말 추세 좋게 올라왔던 SNS텍 정말 다른 종목들 대비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고 지금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모멘텀과 실적으로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더 키울 수 있을까요, 곽영 대표님? 네, 당연히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 SNS텍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코너에서도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추세적으로 좀 이어져 있을 때도 말씀드렸고 위에 무너졌을 때도 조금 그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아주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그 지수 조정이 나올 때는 매도를 안 했고요. 기관들은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9월 달 들어서면서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고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전체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업황을 좀 봐야 되겠죠.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회복기에 진입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면은 불황, 회복, 호황, 후퇴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황에서 회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HBM에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또 거시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도 회복을 또 반도체 쪽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종목 봐야 되죠?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뭐 클라우드라든가 통신, AI,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쪽에 이제 발전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용량 정보의 고속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 비용 절감도 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EUV라는 게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EV 하면은 또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어떤 지위를 선두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하면은 SNS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EUV용 펠리클이 중요하거든요.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하는 SNS텍은 지금부터 보셔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 따라서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은 분할해서 대응 접근하시면은 저는 뭐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게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만 원 말씀드렸고 했는데 목표가보다는 손절가가 중요하겠죠. 손절가 3만 5천 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5만 1천 원대에서 5만 1,800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이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안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최하단 저점을 잡은 겁니다. 그만큼 좋게 보셔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회복기 진입에 따른 EUV 관련주 SNS텍 지금부터 분할 매수 유효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 순매수와 함께 4거래일 연속 이 상승세에 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슈도 있었죠. 이 사우디 네스마그룹과 손잡고 이 중동 시장 공략 이슈에 또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CJ 대한통운 김덕구 대표님. 일단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물류 산업 같은 경우는 뭐 팬데믹
이후부터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17일에 상승을 했던 원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영업이익 부분들이 굉장히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유통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만큼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물량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는 이제 유가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상회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유가 부분들이 전쟁물을 비롯해서 이제 뭐 막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후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재가 이제 지난 17일 날 마찬가지로 뭐 유가에 대한 이제 저유가 평가도 있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 촉진법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물류센터 허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이 배송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배송을 할 수 있는 뭐 드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 조금 가속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들로 조금 상승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들도 이제 사우디 네스마와 관련돼서 이제 MOU를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뭐 MOU를 체결한 네스마 그룹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만 5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산업에 지금 심투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GDC 그러니까 이제 뭐 글로벌 권역물류센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CJ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포지션을 가져갈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지난 5월부터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사우디 쪽에 이제 캐파를 넓히려고 하는 CJ 대한통운에 대한 입지들이 좀 다져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5월에 마찬가지로 글로벌 건강라이프 쇼핑몰이었던 뭐 아이허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회사인 이제 CJ ICM이 이제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데 만일 이제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여기에는 이미 이제 한 18,000제곱미터 규모, 그러니까 15,000 상자 정도의 제품을 이제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난 4일 동안 조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이슈에 대한 소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좀 빠질 때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제한적인 상승을 좀 바라보고 96,000원 먼저 도달하신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8,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과 함께 올려세우는 CJ에 대한 통우까지 자세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와 6위엔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자, 한국무브넥스가 오늘장 종목 7위 차지했습니다. 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해외 동반 진출을 모색하는 부품주로 10월 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유독 강한 상승세를 연출했던 종목이죠. 오늘 반등과 함께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1월 중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후에 전년 대비 13% 감소한 영업이익에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25%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변동성을 확대한 이후 다시 주가가 좀 진정되는 걸까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환 또 차체 경량화를 위한 하이퍼캐스팅 도입 수혜 기대와 함께 2030년 중동 지역의 55만 대 판매를 목표로 제시한 이후에 주가 강하게 반응하기도 했던 한국무브넥스인데요. 현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중인데 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전략과 그 동반 성장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끼 있게 움직이는 주가 흐름이 특징적인데요. 오늘의 급등 그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네이버 웹툰 내년 미국 상장을 앞두고 수익성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뉴스에 네이버 웹툰 관련 MBT를 비롯해서 Y랩, 애니플러스 등에 들썩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특히 MBT는 보상형 광고 네트워크 에디슨 오퍼월이 주력인데요. 네이버 웹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련주로 같이 엮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고성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 대부분 광고 기업들이 실적이 역성장했던 것 반면에 MBT는 사상 최대 실적으로 고무적인 실적을 보여줬고요. 3분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호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슨 오퍼월이 카카오톡을 단독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서 네이버 웹툰 글로벌까지 확대했고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내년 상반기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탄탄하네요. 6위 차지했습니다. 자, 7위와 6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7위 한국무브넥스에 대한 진단도 들어보도록 하죠. 곽영훈 대표님, 다른 부품주와 좀 개별적으로 네. 홀로 막 급등하는 움직임이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오늘의 급등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난번에 현대차 그룹하고 또 얘기가 함께 좀 나오면서 한국무브넥스가 좀 꾸준히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매수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포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그 실적단에서 좀 보면은 이 한국 무브넥스가 다른 그 자동차 부품주 3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좀 그렇게 좋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게 나온 거는 마진 산업 이런 종목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한국 무브넥스의 어떤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저 일단은 그 현대차 그룹의 성장과 함께 기회를 좀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대차가 그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라와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이 다소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8% 정도 빠졌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반영이 되었고 4분기 때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보시되 한국 무브넥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 한국 무브넥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MB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좋은 상승세에 이뤄가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실적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20% 넘게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급등에 따른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상승세 기대해도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은 이제 MBT가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게 나온 원인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매출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퍼월이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 방식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만한 뭐 프로그램이라면은 뭐 우리가 캐시 슬라이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뭐 무료 이제 뭐 보상 아이템을 받을 때 뭐 30초간 뭐 영상을 봐야지만 넘어가는 뭐 이런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어떤 보상을 받는 광고 네트워크 형식의 매출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네이버 웹툰 수혜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뭐 이제 무료로 쿠키를 드립니다. 뭐 이런 어떤 홍보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MBT 같은 경우도 여기 편승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6월부터 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랑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들을 많이 이제 유치를 했었고요. 이때 이제 약 4천만 명이 4천만 명 가량 이렇게 합병을 했었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기준으로 1억 8천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이용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활성화된 월간 활성화 유저들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에 대한 확산성까지 기대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네이버 웹툰 글로벌 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을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승 효과가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뭐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시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혹은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 또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장처럼 이렇게 강하게 주가 흐름을 좀 만들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7,800원 선을 이제 다시 이제 도달을 하고 나서 이후에 돌파 여부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으로는 제가 6,700원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한번 7,800원의 주가를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급등을 이용해서 비중 조절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 MBT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오시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음식료 관련주들 최근 역대급 실적으로 주가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도 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삼양식품은 이 미국과 중국향의 매출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과 신공장이 완공된 후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와 함께 힘을 내주면서 4.1%의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준의 뜨거운 감자 파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두 측에도 초과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별한 뉴스는 아직 들려오진 않고 있지만 주가는 3거래일째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시가총액 1조 원대를 회복하며 현재 9%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예스티가 고압 어닐링 장비 특허 분쟁과 관련된 경쟁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에 오늘 주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M 관련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12월 7일 출시하는 스론앤 리버트의 사전 캐릭터 생성을 오늘 오후 8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신작은 기존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갔던 확률형 BM도 포기했고 유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달라진 모습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시 투심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이번 주 내내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6.8%까지 양봉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탑10 종목들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5위부터 살펴볼까요? 방산주들도 최근 반등 흐름 두드러집니다. 우리 방산 빅4 업체들 사상 최대 규모의 올해 30조 원 폴란드 2차 무기 계약 성사 시 수주 잔고가 9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타결 불투명하긴 하지만 수주 모멘텀과 실적 기대는 살아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올해 신규 수주 5조 원을 달성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4분기 사우디향 천궁2 수출 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연내 체결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최대 3조 5천억 원의 수주 기대로 올해 총 수주 금액 5조 원 돌파 가능성 높다는 평가인데요.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11%가량 증가, 양호한 실적 전망과 함께 내년 미국향 비공 수출 기대 또한 유효한 상황입니다. 방산주 반등 흐름을 타는 모습인데요. 대장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4분기 호주 레드백 사업과 함께 수주 기대와 맞물려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주가에 대한 기대감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종목 4위 살펴볼까요? 역시 낙폭과대주 내에서 순위에 올라왔네요. CJENM도 조금씩 살아납니다. 점진적인 회복, 성장 기대와 함께 낙폭과대 반등 진행 중인데요. 교차 편성으로 제작비 통제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비용 절감, TV 광고 회복으로 향후 미디어 플랫폼 매출 수익성 개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 대비 또 콘텐츠 제작 편수도 증가하면서 인수한 핍스 시즌의 수익성 회복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빙도 손실을 빠르게 줄여갈 것이다. 이렇게 향후 미디어 플랫폼 부문의 실적 개선과 핍스 시즌 그리고 티빙의 성장 기대감에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CJENM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9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 추세는 좀 믿어봐도 될까요?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종목 3위도 살펴보죠. AI 반도체 ETF 상장과 또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주가 시간을 주춤하다 보니 오늘 HBM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오테크닉스는 개별 자체 모멘텀으로 선방하는 흐름 눈에 띕니다. 레이저 그루빙 장비 올해 대만 TSMC에 입고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삼성전자 데모 테스트 호평과 함께 내년 초 양산라인 진입 기대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최근 삼성전자가 4세대 HBM3와 5세대 HBM3E 양산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레이저 그루빙 장비사들의 시장 주목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죠.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퀄 테스트까지 마치게 된다면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그루빙 장비 삼성전자향 HBM 양산 라인의 투입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주 우리가 가시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 19만 원 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이오테크닉스가 오늘장 종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상위 순위권 5위와 3위까지 또 짚어봤습니다.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LIG 넥스원입니다. 실적 기대와 상승 모멘텀 충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방산주들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 방산주 내에서의 LIG 넥스원 매력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곽영훈 대표님? 방산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IG 넥스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약간 기대감 측면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최근에 이제 그 공시 내용을 좀 보시면은 3분기 실적은 다소 아쉽다라는 공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공시 내용을 보면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고 해서 LIG 넥스원 631억 원 들여서 대전공장 신증설 지명기사 서울경제에서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12월 8일까지 다음 달 12월 8일까지 답변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실적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하회했습니다. 하회했고요. 이거는 충당금의 일회성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회성 요인이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럼 최근에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반영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4분기로 그러면 좋은 내용이 있느냐? 4분기로 이연된 매출 인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 수주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3분기 기점이라는 것은 실적 발표 후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안 좋은 건 반영이 되었고 이제 지나갔고 그럼 4분기 좋을 거니까 수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최근에 그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가 좀 눈에 좀 많이 띄는데 12조 원인데요. 3분기 말 기준에서 연말 기준에서 14조 원 된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죠. 자, 그 여기에서 수주 잔고가 12조 원에서 14조 원까지 증가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 공시 내용에서 신증설에 대한 풍문에 대한 보도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LIG 넥스원은 최소한 12월 8일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조금 더 상방의 움직임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축구할 때인가요? 북한의 이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긴 했는데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보다는 확실히 이제 수주라든지 실적적인 네. 측면으로 방산주는 더 지켜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예전에 위에서 약간 미사일을 쐈다 이러면은 방산주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철저하게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방산 부분과 함께 또 우주 항공 관련된 부분과 함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수출, 수주 잔고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관련되어서 수주 잔고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단순하게 미사일 쏜다, 위성 쏜다, 북한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걸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이제 요즘에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큰 종목은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낙폭과대주 내에서 CJ ENM의 반등세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증권사 전망과 함께 요즘 조금씩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반등의 힘을 김덕호 대표께서는 어디까지 좀 보고 계세요? 예전에 이제 10월 31일 날 아마 CJ ENM 관련해서 제가 진단을 한번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마 빌리프랩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콘텐츠 쪽에 이제 주력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포부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실적 견세를 좀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이성균 씨뿐만 아니라 굉장히 배우분들이나 연예계 이제 마약 관련 이제 파문들이 좀 일다 보니까 그날 이제 마찬가지로 엔터주들이 조금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 것은 사실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분기 적자에 대한 폭은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지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던 3분기 실적이 발표됐던 11월 8일자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핍스 시즌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파업 관련된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27% 상승을 했었다. 분기별 이렇게 상승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결국 이제 이게 조업에 대한 가동 정상화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이런 제품 판매라든가 이런 연계는 실적이 가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티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금제를 이제 개편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 부분들이 많이 상회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은 사실 목표가를 이번에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좀 높게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CJ ENM을 좀 접근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아마 실적 발표
전날 이제 57,000원을 이제 터치를 하냐 못하냐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도달을 하고 넘어섰죠. 그만큼 실적이 많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CA ENM 같은 경우에는 음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출을 조금 좁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TV 요금제 개편을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나온 이슈인지 아니면은 트래킹이 마찬가지로 뭐 전년 대비했을 때 20% 이상 늘은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한 실제 매출들이 이제 4분기까지 이제 연결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계속 저는 지금 무리하게 뭐 매도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65,000원 선에서는 손절 가격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CJ ENM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부진하지만 내년에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 기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고점 찍은 후 조정을 받았다가 조금씩 다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 저것 좀 다시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오테크닉스 곽영 대표님. 뭐 긍정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HBM에 대해서 공급 과잉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또 시간에서 좀 빠졌는데 또 방금 전에 또 확인해 보니까 또 유수 그 금융사에서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HBM 관련된 성장성은 아직 뭐 꾸준하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이제 4분기 실적 기대치는 사실 좀 하회를 했어요. 이 하회를 한 상태고, 3분기는 하회를 했고요. 4분기 내에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규 투자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분기에는 실적을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포인트로 진입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쭉 가기는 해당 그 실적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올라가다가 조금 더 바닥 다지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가 부족한 게 매출이나 실적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올해 1분기 때 보면은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됐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TSMC향 매출이 추후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TSMC향 그루밍 장비라든가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의 납품 결정이 돼서 좋은 내용이 나와주면은 제가 볼 때는 이오테크닉스는 그때부터 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반 경직성을 다소 아쉬운 실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이오테크닉스 볼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혜련님께서 이 반도체 대장들 양전하나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과 그 후 전망, 오늘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이 4분기 매출은 이 중국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예,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도 약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6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8%에서 지금은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0.4%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반도체주 전반에 뒷심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부자님께서 무너진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상장 전에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를 딛고 상장한 후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10만 8천 원 시가총액 7조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까지 그 탄력을 가져가지는 못한 채 현재 4%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밀리고 있는 가운데 머티리얼즈는 장중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너맥스맨님께서 망했다 로봇주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과 성장주 투심 개선이란 두 가지 모멘텀으로 최근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출회되면서 로봇 관련주들 대체로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상승해서 하락으로 돌아서며 현재 3%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로봇주 잠시 또 조정 가져가려는 걸까요?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시청자분들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로봇주들에 대한 변동성 궁금하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종목 그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2위는 바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테헤란로에서 홀로 다니는 로봇을 봐도 놀라지 마세요.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이제 배달 순찬 로봇이 시범구역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데요.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주도 섹터들이 주춤할 때 로봇주들이 선박을 했었는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열심히 올라올 때 좀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로봇주들은 반대급부적으로 좀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로 살펴볼까요? 오늘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컨베이어 벨트가 없는 자동차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대부분 공정을 이제 자율주행 로봇 AMR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물류 협동 로봇 도입 공장의 확대가 이렇게 눈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건데요. 협동 로봇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글로벌 4위인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이런 정책 지원과 함께 탄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쉬었던 주가가 재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의 힘을 그래도 조금 더 연속적으로 가져갔던 종목인데요. 3분기 외형 성장 기대를 키웠고 판매 채널 확장과 함께 내년에 대한 성장 기대 또한 유효한 상황입니다. 실외 이동 로봇 관련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한 기대도 있는 만큼 주가 변동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로봇주 지켜보시죠. 이어서 대망의 1위입니다. 신조석가 상승과 함께 낙폭과대 조선주도 상승을 지속합니다. 오늘의 종목 1위 한화오션을 필두로 한 조선주, 조선기자재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신조선가가 11개월째 상승 흐름으로 2008년 초호황기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근접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 국내 조선사들 선박 수주량은 둔화됐지만 오히려 고부가 가치선 위주의 선별적인 질적 수주와 함께 3년치 일감 이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선가 상승, 질적 수주, 수익성 회복과 함께 내년에도 실적 흐름 긍정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한화오션을 필두로 해서 조선사 그리고 오늘 조선기자재, HSD 엔진, 한국화분 등도 동반 상승세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조금 더 움직임을 가져갈지 역시 낙폭과대 조선주들까지 그 흐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두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한 로봇주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많이 빠진댔다는 좀 반등에 나서는 힘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런 어느 정도 올라온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T로보틱스 같이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17일부터 이제 로봇 촉진법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활성화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을 실제로 많이 강해질 것이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소재가 지금 이제 6일째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명확한 테마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어떤 종목이라든가 어떤 테마 장세로 이제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T로보틱스 말씀드릴 때 이제 지능형 로봇 개장법안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날 이제 거의 25,000원 돌파까지 했습니다만은 상승은 결국 이제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당연히 이제 로봇들이 이제 지금 주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도로에서 이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킥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킥보드 같은 경우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사고 유발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제는 로봇도 피해 다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에 대한 과정들은 아직까지 주가에 대해서는 변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미래 가치만 보고 접근했을 때는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다시 이제 반납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이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보셨을 때 사실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리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 만약에 오늘 이제 신규 또 이렇게 장에 진입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지금 현 주가 대비를 했을 때 5% 조금 아래로 하방을 내려간 6만 원 선에서는 이제 매도를 좀 하시는 걸 그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로봇들을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포지션이 큰 두산 로보틱스지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지금 우리가 산업화 쪽에서는 사실 설비 내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환경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손절 가격은 6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 실시간 채팅방에서 두산 로보틱스 신규로 들어가신 분이 물렸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윗골에 달고 내려왔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대를 이탈하면 오늘이라도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뭐 FOMC 내용들이 뭐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여파가 없을 것이고 뭐 증시에서도 사실 뭐 깜깜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 종목별로 좀 중심적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뭐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쏟아냈던 물량들이 이제 조금 주가 조정이 나올 때 계속 이제 주가를 쌓아 올린 게 뭐 오늘 아침 10시 30분 조금 전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물려셨던 분이라면은 뭐 아침 조금 지나서 이제 좀 접근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손실폭이 이렇게 크지 않으시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두성가 상승에 따른 수혜, 또 실적 기대, 또 고부가치선 수주에 따른 기대, 또 한몸에 받고 있는 조선주. 하지만 이 낙폭과대된 상황이죠. 이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주 지금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박용현 대표님? 네, 뭐 주가가 좀 많이 좀 빠져 있죠.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뭐 내년도 한번 전망치를 좀 봐야 되는데 연간 건조량 상해 발주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글로벌 조선사 평균 3.6년치 일감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LNG 발주 호조와 선별 수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력난의 문제라든가 어떤 시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수주 잔고가 높아질 것이고 2026년까지는 장기 이익 개선 사이클이 확정이 되어 있다.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은 조선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뭐 긍정적인 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조선주 중에서는 뭘 저는 탑픽으로 보냐면 일단 한화오션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한화오션을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슈가 있죠.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그 신사업에 대한 투자 금액도 증가한 걸로 기존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오션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오션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수주를 받게 되면은 기자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태웅이라든가 SK 뭐 오션 플랜트라든가 HSD 엔진이라든가 승광밴드 STX 중공업 SNW라든가 대창 솔루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뭐 그래도 좀 핫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되게 좀 좋아 보이는 게 HSD 엔진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한화오션과 HSD 엔진인데 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사실 추세적으로 완전히 전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주가의 하방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럼 매수가 들어간다면 그 다음부터 시차를 좀 두시고 분할해서 중기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내년도 좋다고 하니 뭐 긍정적인 성과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기자재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5위 LIG 넥스원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시청자 참여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바로 결과 발표해 보도록 하죠.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당첨자는 로봇 관련주의 변동성 짚어주셨던 매너 메이스맨님입니다. 궁금증 좀 해소되셨나요? 와우라이브 와보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성공투자 5증세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곽영훈 대표, 김덕호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